네, 안녕하십니까. 토상생론 사부를 발제를 할 화학서당 신백후입니다. 오정근 북콘서트에서 발제자들의 연령을,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젊으신 선생님들에게 많이 발제를 하는데, 구토상생론 이거는 꼭 내가 발제를 하고 싶다. 오정근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로 열린 나라 구토상생론 요미우리 신문에 취재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팀플레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연빈 대표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셨는데,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낼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공무원들의 필독 추천 도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 언론 기자들도 보고 제발 일본의 이 언론인들의 애국심, 프로용심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빈 대표님은 도서 출판 기획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해양수산부에 아주 고위직도 있었습니다. 41년 동안. 일본에서 근무를 했어서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죠. 덕분에 일본 언론인, 공직자들의 그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하멜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공직자 차이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멜이 1654년 네덜란드에서 제주도로 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6년에 일본으로 탈출했는데, 당시에 조선의 공직자 벼슬라치들은 하멜을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우스갯거리만 했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공직자들은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냐, 어떻게 왔느냐, 조선이 어떻느냐 조곤조곤 질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력의 차이, 개방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목차는 1장에서부터 8장인데요. 사부는 7장과 8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부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발제한 내용 중에서 중요 부분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1장은 이게 약점을 강함의 방정식. 참 이게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던 그거를 다시 교훈을 삼는다는 것이죠. 2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취재 언론인들이, 일본 언론인들이 이 취재를 하면서 인천 국제공항 이야기, 서울 청계천을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적도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진정한 언론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개, 미국 워싱턴 등등 전 세계적인 거를 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3장은 최첨단에 가른 농림수산업, 세상에 산속의 참치공장,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산속의 맹물에다가 나트륨 등 바다 성분의 성분을 만들어서 거기서 참치를 키우는데 부딪히지 않게. 세상에 바닷물을 산속으로 옮기려면 얼마나 했던, 이것이 일본의 그 정말 창조정신, 장인정신을 느끼게 된 겁니다. 로마 교황이 먹는 쌀, 일본 농민들이 로마 교황이 헌상을 한 거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그 쌀을 농협이나 정부에만 판매를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4장은 잠자는 자원과 잠재력인데, 세상에 이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대해의 원인 아닙니까? 이런 거를 활용을 한다는 것과, 그것도 중요한 거는 소형 수력 발전의 가능성을 해서 500가구 단위로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렇게 그냥 조금 지을 건 뭐 있냐, 우리나라 같이 한전같이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철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한전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을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소형 발전소를 짓다는 게, 제 꿈은 그냥 지하에다가 소형 원자력 발전이 들어가는 그런 세상도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5장 세계의 두뇌를 유치하다. 인도에 있는 도쿄대학을 가상대학 등등, 또 한국의 호서대학을 소개를 했습니다. 교수진은 삼성 오비, 삼성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실사구시적인 것이죠. 제6장은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참 여기도 아주 좋은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1주택에서 다세대하는 그런 것도 여기서 저도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본격 사부 발제는 7장은 재해 빈발기에 대한 대비 아주 생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절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해를 보겠습니다. 세상에 일본이 섬나라 조그맣지만은 영해는 세계 6등입니다. 세계 6위, 한국의 15배. 자, 이거 파란 선이 한국의 영해, 빨간 게 일본의 영해입니다. 영해. 일본이 6위입니다. 미국이 1등,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캐나다인데 일본이 영국 섬나라보다는 더 크고 중국보다는 더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본의 공직자들은 자기 국가의 영토 관리 확정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인들도 정치인들도 공무원들도 반성하고 느껴야 되리라 봅니다. 자, 극단 기상의 공포, 인도, 태국, 중국의 홍수 사례를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교훈으로 잘 삼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가 비교적 재해가 적은 기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더 불안하고 공포인데 이걸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피하지 않고. 그다음 천년 주기에 대한 대비. 쓰나미 방조제가 10m짜리가 있고 15m짜리가 있는데 10m짜리는 쓰나미가 너무 어렵고 15m짜리는 막아내는데 문제는 건설비가 4억 원대 1200억 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에 한 번 올 것에 비해서 이렇게 돈을 아무리 선진국 경제 강국 예산을 마냥 투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절절히 하고 있다. 위험한 장소에 사는 자유란 위험에도 고향이다. 그래서 미국 리지네주에 따른 이런 것도 지금 여기 고상화된 주택입니다. 주택 이렇게 하리케인이 겹치니까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요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된다. 이렇게 세계 좀 재해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3천일 반도 금수강산 대한민국은 좀 하나님 주신 나라인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리던 던시라는 말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리던 던시 여유도란 뜻이죠. 본래 기계공학에서 고장난 장치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기업은 해준다. 리던 던시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문제는 경제고 예산이겠죠. 기업이 잘 되면은 이게 세금도 많이 거치겠는데 좌파 정부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에 의한 감제, 네덜란드 사례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자연의 맹의, 자연의 그냥 홍수나 뭐를 인공으로 그냥 막아내기만 할 게 아니라 아예 그걸 부드럽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저류주로 흘려보내는 발상을 하고 있다. 삶의 적정한 관리를 방제에 연결하자고 하는 노력과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지박에서 분산으로 일본 기업은 생산 거점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분산의 관점을 확실해서 지금 분산하고 물론 한 군데 잘 모이면은 관리 좋죠. 하지만은 이렇게 분산해야만 세계적으로 다 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산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게 배워야 되죠. 다음 라이프라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라이프라인입니다. 물, 전기, 가스 공급입니다. 이 공급 시스템에 따라서 복구의 차이가 생겼는데 가스국이라고는 일본의 행정기구죠. 이게 일본의 공무원은 공급 라인의 복선화를 통감했다.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사진이 이게 바닷물 저 지하 엄청 깊은 곳에 쓰나미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일본에서는 쓰나미 관측을 우주에서도 하고 해양에서도 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그 일본 열도를 지키는 감시의 눈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 사건 제안에서 공공우선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2중 3중으로 점검도 하고 이런 재해 약한 장소가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본의 공무원들은 하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가져온 의식의 변화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대비에 대한 추진력이 된다면은 일본은 자연재해도 끊기지 않고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대심도 지하에 이용, 예, 대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수도 대체 기능, 일본 동경인데 오사카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게. 또 수도 기능의 분산론, 강인한 의료 체제로 이끄는 의식개혁, 고향을 버릴 수 있는 가설마을, 일본다운, 정말 일본다운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사명, 정치권도 점차 이제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를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참 언론인답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한 조작이나 마녀사냥이나 그렇게 하는 언론은 정말 언론이 아니고 악마입니다, 악마. 다음 8장은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 상생의 길인데 이거는 번역하신 김연빈 대표가 우리 한국인 필진들을 해서 이 책을 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고 제 저술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재선을 위한 비장한 카드가 주는 시사점 선취근인데 고령화 세화가 최고 속도로 되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장려로는만은 안 된다. 이민 정책이 해법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균형 발전은 한일 공통의 과제 서이동 언론 경향신문인데 한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은 한일 양국의 같은 비슷한 사례다. 환경생태계 보존과 도시농업 활동 엄성준 도시농업 활동가인데 한국과 일본은 이 중국이 말이죠. 그냥 싸구려 농산물 이게 보건위생 기준에 합치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유도 중국의 해산물 남맥하는 거 공동대응해야 된다. 한일 미래 세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깨끗한 자연환경 제공, 도시농업 활동 등 장려 등의 한량국의 힘을 합쳐서 추진할 과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다음 네 번째는 화성시 100mm 사례로 본 어촌 상생 방안. 송영태 현대해양발령인인데 100mm는 경기도 화성시의 마을입니다. 인구가 320명인데 젊은 어촌 계장이 나와가지고 회상이 어촌 체험마을 사업 유치 시작해가지고 6차 산업화를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래 무리도시 인천 해저도시로 가자. 이런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바다와 감각, 우리나라 강점 IT 기술.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해저도시. 이거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저도시 우리나라를 세계 1, 2의 해양관광국가로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가 잘 돼야, 언론이 잘 돼야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수의 각성과 지방성장의 엔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들 관련했습니다. 다음 7번째 농어촌 빈집의 콘도형 공유 숙박시설로 아이디어도 참 좋습니다. 김동현 전남 순천 11개 읍면이 지금 705채가 있다는 겁니다. 농어촌 빈집 동지까지 합치면 한 1000여 채가 넘는데요. 이 빈집을 관주도형 공유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자. 글쎄 관주도형 될런가 저는 읽으면서 관주도형 민간주도형 반반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8번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사회적 전환에 대한 인식 강정환 우리 원자력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는 1천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빈도의 재난이다. 하지만 드물게 오는 재난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정말 막대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는 라이프라인의 손실로 인한 피해자 주민의 정말 이건 오직 말할 수가 없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맺으면서 원래 저자들 세상에 이게 요미우리 신문 취재 기자단인데요. 제가 숫자를 한번 세봤습니다. 한 76명이나 됐습니다. 이게 팀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정책연구대학원 대학장들 또 교수님, 지식인들이 반년에 걸쳐서 공부회를 했답니다. 세미나도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책이라는 겁니다. 또 현직의 관료 공무원, 일본의 공무원들도 별도로 정기적인 공부를 해서 이 책을 만드는데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귀감 삼아가지고.
요미리 신문 열도 재상 취재반 이또 도시 유키에게 심심한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자, 다음 또 중요한 거는요. 이 책이 특별히 역자 주석이 참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역자 김연빈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탄합니다. 왜? 자료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역자 주석이 무려 197개인데 아주 상세하고 실제 데이터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주 그냥 상식을 높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역자 부록이 10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번역서 가지고 재저술한 책이다. 그렇게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이 부록은 정보의 보물창고다. 소장을 해야 될 자료다. 그래서 제가 감히 윤석열 대통령 냉중용 보낼 겁니다. 공직자, 언론인, 지식인, 교양인이라면은 이 책을 반드시 필독 도서로 읽고 나라를 사랑하고 구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